이래서 실무 경험 없는 사원들을 클라이언트 미팅에 참석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최민석 이사가 제 발표를 뚝 끊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세련된 회의실 전체에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저는 문장 중간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20쌍의 눈동자가 제 배수 시스템 설계 도면에서 붉게 달아오른 제 얼굴로 쏠렸습니다. 자네의 대안적인 접근 방식은 현장 경험이 결여되어 있어. 기존의 방식은 수십 년간 검증된 거라고. 최 이사가 거만하게 미소 짓는 동안 저는 태블릿 PC를 꽉 쥐었습니다. 그는 이사로 부임한 지 정확히 6개월이 되었고 임원급 이하 직원들이 내놓는 모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묵살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나온 중년의 여성 클라이언트가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제 사원증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혹시 지난번 해안 대재난 때 홍수 방지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설계했던 이석훈 엔지니어님과 관계가 있으신가요? 최 이사의 입가에 걸린 비웃음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의 시선이 저와 클라이언트 사이를 바쁘게 오갔습니다. 네,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십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복수가 항상 드라마틱한 대결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권력을 조용히 허물어뜨리는 것이 가장 큰 만족감을 주기도 합니다. 무시당하거나 밀려난 경험이 있다면 제가 왜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이지안입니다. 28살인 저는 평생을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노력해왔습니다. 이석훈님은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태풍 피해 당시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한 시스템을 개발한 분입니다. 그의 공법은 전 세계 도시계획에 혁명을 일으켰죠. 그의 딸로 자란다는 것은 선생님들은 당연히 제가 천재일 거라 기대하고 동급생들은 제가 좋은 성적을 받을 때마다 특혜라고 의심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명문대 토목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가족들을 놀라게 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제 학업 성취를 최소화하고 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간소화된 이력서로 태영 엔지니어링에 지원했습니다. 가족의 후광이 아닌 오로지 제 실력으로 성공하고 싶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제가 그곳에 지원한 사실조차 모르셨습니다. 아버지의 전화 한 통이면 과장급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었겠죠. 대신 저는 신입사원으로 시작해 남들보다 2배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2년 동안 저는 헌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대리 승진을 이루어냈습니다. 제 직속 상사였던 김 부장님은 제 재능을 알아봐 주셨지만 그가 다른 부서로 전출 가고 최민석 이사가 부임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최 이사는 겉만 번지르르한 프레젠테이션과 구식 방법론을 고집하는 대기업 출신이었습니다. 부임 첫 주에 그는 시당국 고객들에게 연간 수십억 원을 절약해 줄 수 있었던 제 물 절약 모델을 포함해 주니어 직원들의 혁신적인 제안서 3건을 반려했습니다. 그의 입버릇은 항상 같았습니다. 우리는 검증된 프로토콜을 따른다. 혁신은 연차가 차야 나오는 거야. 운명의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던 날 아침, 저는 몇 시간이고 준비해온 대안적 배수 접근법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노후화된 기반시설은 개선 없이는 다가올 장마철을 버틸 수 없었고 기존 방식대로라면 3개월간의 교통 대란을 일으키는 공사가 불가피했습니다. 제 솔루션은 공사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배수 효율을 30%나 높이는 방안이었습니다. 최 이사는 미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 제안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가 제 이름을 알아본 후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최 이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 대리, 아니, 이지한 씨는 우리 팀의 소중한 인재죠. 아직 전문성을 키워가는 중이긴 합니다만 양쪽 접근 방식을 모두 논의해보는 것도 좋겠군요. 서울시 도시계획국 대표인 강혜자 위원님이 안경을 벗었습니다. 이지한 씨의 전체 제안을 듣고 싶군요. 이석훈님의 따님이 우리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니
정말 행운입니다. 남은 회의 시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 이사는 제 모든 포인트에 열광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항상 제 신선한 관점을 높이 평가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묵살했던 그 아이디어들이 갑자기 검토할 가치가 있는 혁신적인 고려 사항이 된 것입니다. 저는 회의실을 장악했음에도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이건 내 능력에 대한 인정이 아니야. 아버지 이름값일 뿐이지.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동료인 박수진 씨가 따라왔습니다. 방금 그 상황 진짜 대박이었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최 이사, 네 아버지가 누군지 깨달았을 때 표정 봤어? 마치 썩은 감이라도 씹은 얼굴이더라. 박수진 씨는 저보다 3개월 먼저 입사한 동료였습니다. 똑똑하고 겸손한 그녀는 지난달 획기적인 수질 여과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최 이사는 시제품 테스트조차 하지 않고 거절했었죠. 우리는 그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 맞서는 동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지긴 싫었는데 제가 털어놓았습니다. 2년 동안 배경을 숨겨왔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어. 어쩌면 잘된 일일지도 몰라. 수진 씨가 제안했습니다. 이제 최 이사가 널 무시하진 못할 거 아냐.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계속 무시하겠죠? 제가 말했습니다. 언니를 포함해서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익숙해. 한국 공대에서 여자로 살아남으려면 철판을 깔아야 하잖아. 그날 저녁 저는 최 이사로부터 다음 날 아침 면담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이야기를 꺼낼지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할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최 이사는 평소와 다르게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지한 씨, 자네 인사 기록을 다시 검토해봤어. 업무 성과가 기대 이상이더군. 이제 더 큰 책임을 맡을 준비가 된 것 같아. 저는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걸 깨닫기엔 타이밍이 참 묘하네요. 그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난 항상 자네의 기여를 높이 평가해왔어. 표현이 좀 서툴렀을지 몰라도 어제는 자네 의사를 아주 명확히 표현했잖아. 아버지가 누군지 밝혀지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최 이사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자네 부친의 업적은 훌륭하지만 내가 이 자리를 마련한 건 그 때문이 아니야. 시 프로젝트에는 자네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 배수 시스템 재설계 프로젝트, 자네가 팀장을 맡아주게. 그 기회는 제가 그토록 원하던 것이었지만 상황이 영 찝찝했습니다. 제가 거절한다면요? 그의 당황함은 진심인 듯 보였습니다. 왜 거절하나? 이건 승진 기회야. 전 제 능력으로 승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전화할까봐 두려워서 주시는 자리가 아니라요. 최 이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억측이야. 자네 성과는 인정받을 만해. 어제 아침에도 인정받을 만했죠. 그리고 수진 씨의 여과 시스템도 무시당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았어야 했고요. 그 시스템은 현실적인 적용 문제가 있었어. 그가 우겼습니다. 수진 씨가 그냥 주니어 엔지니어라는 이유로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으셨잖아요. 그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 일로 기분이 상한 건 이해하지만 이 기회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수진 씨의 여과 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와 테스트 예산을 배정해 주세요. 최 이사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조치하지. 저는 복잡한 심경으로 이사실을 나왔습니다. 수진 씨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은 확보했지만 이제 동료들이 저를 배경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으니까요. 그 후 몇 주 동안 최 이사의 태도는 저에게만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저를 임원회의에 초대하고 제 의견을 칭찬했으며 항상 제 잠재력을 알아봤었다고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니어 직원들에 대한 대우는 여전했습니다. 아이디어들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묵살되었고 혁신은 여전히 시니어 엔지니어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여과 시스템은 약속된 평가를 받았지만 최소한의 자원과 제약적인 조건들 뿐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제약 속에서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최 이사는 동정하는 척 미소 지었습니다. 보게,
이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야. 개념은 좋지만 실행이 비현실적이지. 몇 달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 어깨가 축 처진 수진 씨를 보며 저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새로운 방식의 가치를 보려고도 안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셨어요? 이석훈 씨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구나. 엔지니어링 바닥엔 그런 사람들이 널렸지. 익숙함을 신뢰성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말이다. 회사 이사님이요. 모든 사람,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의 길을 꺾고 있어요. 아, 꼰대들 말이구나. 그 사람들은 모든 검증된 방법도 한때는 테스트조차 안 된 혁신이었다는 걸 잊어버리곤 하지.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 사람, 네가 내 딸인 건 아냐? 제가 머뭇거렸습니다. 이제 알아요. 그게 문제의 일부고요. 저한테는 다르게 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무시해요. 그럼 너한테 지렛대가 있는 거네? 아버지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하게 써라. 전 특별 대우는 원하지 않아요. 그럼 널 위해 쓰지 마라. 남을 위해 써. 그게 진짜 힘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내 공지사항이 메일함에 도착했습니다. 연례 사내 혁신 공모전 개최. 우승 프로젝트는 전폭적인 자금 지원과 구현 지원을 받으며 관련 팀에게는 상당한 보너스가 지급됩니다. 이거였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수진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혁신 공모전 같이 나가자. 언니의 여과 시스템이랑 내 배수 모델을 합치는 거야.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 이사가 절대 승인 안 해줄 걸. 그럴 필요 없어. 심사위원단에는 이사회와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거든. 하지만 우리가 이기면 최 이사가 구현 감독을 맡게 될 거야.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거야. 며칠에 걸쳐 계획은 구체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심사위원단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기술적으로 훌륭하지만 최 이사가 핵심 메커니즘을 절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구조로 제안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거나 알지도 못하는 지식을 아는 척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진 씨의 여과 시스템을 다듬고 제 배수 모델과 통합하느라 밤과 주말을 반납했습니다. 결과물은 효율성 그 자체였습니다. 지자체 예산을 수십억 원 절감하면서 수질을 개선하고 낭비를 줄이는 물관리 솔루션이 탄생했죠. 제출 양식에는 구현 리더십 추천안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름 대신 저는 총괄 감독, 최민석 이사, 기술 개발, 이지안, 박수진 팀이라고 적었습니다. 수진 씨가 의아해했습니다. 왜 그 사람한테 공을 돌려? 이건 공을 돌리는 게 아냐. 제가 설명했습니다. 무능함을 드러낼지 아니면 능력을 증명할지 판을 깔아주는 거지. 결선 진출자가 발표되었을 때 우리 프로젝트는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최 이사는 즉시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결선 진출 축하하네. 그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를 총괄로 추천해줘서 영광이야. 이사님이시잖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적절해 보였습니다. 물론이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좀 받아야겠어.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사회 발표는 고위 리더십에서 해야 하니까요. 그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당연히 내가 개요를 발표하고 세부 질문은 자네가 답변하면 되겠지. 사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명된 프로젝트 리더가 포괄적인 이해도를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원 팀원들은 최종 발표 중 질의응답에 답변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최 이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살짝 가셨습니다. 그렇군. 그럼 상세 리뷰 세션을 몇 번 잡아야겠어. 우리는 다음 주에 걸쳐 3번의 리뷰 세션을 가졌습니다. 매번 최 이사는 우리 시스템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와 수진 씨는 점점 더 복잡한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했고 그가 이해했다고 착각할 만큼만 명확성을 주되 새로운 복잡성을 계속 추가했습니다. 최종 발표 전날, 최 이사는 압도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설명을 좀 단순화하는 게 어떨까?
이사회에는 공학 박사 출신이 3분이나 계십니다. 제가 상기시켰습니다. 그분들은 기술적 정확성을 기대할 거예요. 최 이사는 밤새 우리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사회 회의실에 들어선 그의 자신만만한 가면 뒤로는 불안한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준비된 슬라이드로 시작한 발표는 순조로웠지만 이사회의 오 박사님이 여과 하위 시스템의 압력 차이에 대해 질문하자 삐걱거렸습니다. 최 이사는 저를 절박하게 쳐다본 뒤 자신의 근본적인 이해 부족을 드러내는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짓을 교환하는 동안 저는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오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이걸 개발한 실무팀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군요. 이지한 대리, 박수진 대리, 규정상 최 이사가 답변해야 하지만 부연 설명 좀 해주겠나? 최 이사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 씨와 저는 정확하고 열정적으로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이사회는 눈에 띄게 감명받았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지만 우리는 진짜 이해에서 우러나온 자신감으로 답변했습니다. 다음 주 우승자가 발표되었을 때 우리 프로젝트는 만장일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사회의 피드백에는 개발팀의 확실한 기술적 숙련도가 돋보이는 혁신적인 접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정의가 구현되는 이 이야기가 재미있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야기의 후반부에서는 제가 어떻게 판을 완전히 뒤집었는지 공개되니까요. 최 이사가 자신의 위치가 영원히 바뀔 거라는 걸 깨닫는 순간을 보는 만족감은 정말 짜릿하거든요. 자, 그럼 진짜 복수극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계속해 볼까요? 우승 축하 파티는 씁쓸했습니다. 경영진은 우리의 혁신을 칭찬하면서도 최 이사가 곁에서 팀의 창의성을 잘 이끌어냈다며 그를 치켜 세웠습니다. 발표 때 그가 기술적 설명을 횡설수설했던 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한국 기업 사회의 시스템은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었죠. 공은 윗사람에게로 흐른다는 것 말입니다. 그날 저녁 수진 씨와 조용히 축하 저녁을 먹으며 그녀가 제가 피하고 싶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거야. 우리가 이겼지만 최 이사는 여전히 경영진한테 잘 보였잖아. 저는 포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발표는 1단계일 뿐이야. 진짜 재미는 구현 단계에서 시작돼. 프로젝트 일정상 시제품에서 전면 배포까지 6개월이 주어졌습니다. 최 이사는 즉시 다음 주에 이해관계자들과의 첫 기술 검토 회의를 잡았습니다. 시작부터 자신이 프로젝트의 권위자임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였죠. 검토 회의 날 아침, 그가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발표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어. 그가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단순화했네. 저는 그의 슬라이드를 검토하며 우리의 복잡한 여과 메커니즘을 핵심 요소가 빠진 기본 다이어그램으로 축소해 놓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단순화는 오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해 관계자들은 실제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해요. 기술적인 내용이 너무 많으면 헷갈려해. 최 이사가 고집했습니다. 이해관계자 5분 중 3분이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불일치를 바로 알아차릴 겁니다. 최 이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좋아. 자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술 슬라이드를 추가하되 부록으로 빼. 질문이 나올 때만 참고하도록 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수진 씨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팔무덤을 완벽하게 파고 있어 제가 속삭이며 제대로 된 상세 기술 슬라이드를 프레젠테이션에 업데이트했습니다. 부록이 아니라 별도의 파일로 말이죠. 이해관계자들이 도착하고 최 이사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프레젠테이션으로 자신 있게 시작했습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시청 수석 엔지니어 과장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 개요를 보면 귀사의 제안을 기존 시스템보다 우수하게 만들었던 압력 차이 역학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네요.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 이사는 말을 찾지 못해 잠시 멈칫했습니다. 물론 그 차압은 고도의 유체 역학을 통해 효율성을 창출합니다만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압박했습니다. 최 이사가 저를 절박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준비해둔 기술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질문하신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후 40분 동안 저는 시스템의 핵심 혁신 사항을 설명했고, 최 이사는 옆에 어색하게 서서 가끔 바로 우리가 의도한 바입니다 라거나 정확히 우리가 파악한 이점이죠. 같은 뻔한 추임새만 넣을 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프로젝트를 진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두에게 명확해졌습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 시청과장님이 제게 직접 다가왔습니다. 이지한 대리님,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대리님과 직접 소통했으면 합니다. 최 이사가 엿듣고는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적절한 채널을 통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총괄로서 물론이죠. 과장님이 매끄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질문은 이 대리님과 직접 이야기하는 편이 낫겠군요. 효율성을 위해서요. 이해하시죠? 이 패턴은 이후 회의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최 이사가 발표를 시작하고 기술적인 질문에 막히면 결국 저나 수진 씨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권위는 깎여 나갔고 우리의 신뢰도는 높아졌습니다. 구현 3개월 차 지하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될 위기에 처했을 때 첫 번째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최 이사는 눈에 띄게 초조해하며 긴급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문제로 몇 주는 까먹게 생겼어. 그가 선언했습니다. 이 구역은 기존 공법으로 회귀해야겠어. 수진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시스템은 이런 조건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여과 부품에 적용한 모듈화 설계 덕분에 재구성이 가능하거든요. 최 이사는 즉시 묵살했습니다. 너무 실험적이야. 더 이상의 지연은 감수할 수 없어. 실험적인 게 아닙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가변적인 조건에서의 적응력, 이게 바로 우리가 공모전에서 우승한 이유잖아요. 이론과 실제는 달라. 최 이사가 고집했습니다. 결정은 내가 내린다. 더 논쟁하는 대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해관계자들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해야겠네요. 추가 예산과 공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요. 최 이사가 망설였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가? 물론이죠. 기존 공법을 쓰면 비용이 약 30% 증가하고 기간도 5주 늘어납니다. 당연히 발주처 승인이 필요하죠. 최 이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경영진으로부터 혁신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홍보되며 집중 조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 이점들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건 불편한 질문들을 낳을 게 뻔했습니다. 박 대리의 제안을 좀 더 검토해보고 결정하도록 하지 그가 꼬리를 내렸습니다. 수진 씨의 재구성안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지하수 문제는 지연 없이 해결되었고 우리의 기술적 신뢰도는 굳건해진 반면 최 이사의 무조건적인 보신주의는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프로젝트가 완료에 가까워질수록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수질은 40% 개선되었고 운영 비용은 예상보다 25%나 절감되었습니다. 지역 뉴스에서 이 혁신 사례를 다루었고 시 관계자들은 앞서가는 엔지니어링 접근 방식을 칭찬했습니다. 이 성공은 인근 지자체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경기도 내 3곳의 지자체에서 유사한 시스템 도입을 논의하자며 미팅을 요청해왔습니다. 최 이사는 무너진 평판을 회복할 기회라 여겨 신이 나서 프레젠테이션 일정을 잡았습니다. 첫 프레젠테이션 전날 저녁. 원래 클라이언트였던 강혜자 위원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한 씨, 미리 귀띔해 주려고요. 시의회 위원들이 지한 씨네 성과에 너무 감명받아서 광역 단위 확장 프로젝트를 제안하려고 해요. 그리고 프로젝트 리더로 지한 씨를 구체적으로 지목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예상 밖이네요. 저한텐 아니에요. 강 위원님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진짜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는지 다들 아니까요. 내일 이사님께 통보될 거예요.
지한 씨가 먼저 알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최 이사는 다가올 일을 전혀 모른 채 자신감 넘치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가 발표를 마치자 지자체 행정관이 미소를 지으며 뉴스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3개 시군에 걸친 확장 도입을 약속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단, 이지한 대리를 프로젝트 리더로 지정하는 조건으로요. 그녀의 기술적 숙련도가 우리 자문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거든요. 최 이사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대리가 유능한 건 사실입니다만 부서장으로서 확장 프로젝트는 당연히 제가 총괄해야. 행정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제안서에는 이지한 대리의 리더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상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최 이사는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내부적으로 논의 후 답변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그는 저를 개인 면담으로 불렀습니다. 이 상황은 보고 체계를 꼬이게 만들어 그가 운을 뗐습니다. 확장 프로젝트의 공동 리더십을 제안하는 게 좋겠어. 저는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요구사항이 구체적인 것 같던데요. 요구사항은 협상할 수 있어. 그가 우겼습니다. 관리 경험은 내가 훨씬 많잖아. 맞습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는 이번 구현에 기술적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어요. 최 이사가 대꾸하기도 전에 그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대표이사가 당장 위층으로 올라오라는 호출이었습니다. 1시간 뒤 돌아온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사공지가 떴습니다. 회사는 최첨단 물관리 솔루션에 주력하는 신기술 혁신본부를 신설했습니다. 저는 본부장으로, 박수진 씨는 부본부장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확장된 광역 프로젝트는 우리 본부의 첫 번째 주력 사업이 되었습니다. 최민석 이사는 기존의 일반 토목사업부 이사로 남았지만 사실상 회사의 가장 명망 있고 수익성 높은 새로운 방향에서 배제된 셈이었습니다. 공지에는 대표이사의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이지한 본부장과 박수진 팀장이 보여준 탁월한 기술 혁신을 활용하는 동시에 최민석 이사의 노련한 리더십 하에 검증된 방법론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회사 말로 번역하자면 최 이사는 직함만 유지한 채 사실상 좌천된 것입니다. 승진의 길은 막힌 거나 다름없었죠. 우리 커리어가 수직 상승하는 동안 새 본부는 기존 부서의 2배에 달하는 자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창의적인 사고와 협업 능력을 갖춘 8명의 새로운 엔지니어를 채용했습니다. 사무실은 최신 시설과 연구소로 바로 연결되는 새로 리모델링한 동관으로 이전했습니다. 본부가 생긴 지 3개월쯤 지났을 때 최 이사로부터 뜻밖의 면담 요청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 사무실에 도착한 그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명품 양복 대신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거만하던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만나줘서 고맙네. 그가 제 책상 맞은편 방문객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한때 제가 주니어 엔지니어로서 그 앞에 서 있었던 바로 그 책상이었죠. 물론이죠. 무슨 일이신가요? 최 이사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자네 본부의 진행 상황을 지켜봤어. 자네들이 구현하는 혁신은 정말 인상적이더군. 내 경력 진로에 대해 고민해봤는데 미래지향적인 환경에서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저는 눈썹을 치켜뜨며 기다렸습니다. 자네 본부로 전출을 요청하고 싶네.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내 경험이 자네들의 기술적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 순간 제가 노력해온 모든 것이 결정체처럼 빛났습니다. 몇 달 동안 주니어 직원들을 무시하고 깎아내렸던 최민석 이사가 이제 제 감독하에 일하겠다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발언권조차 없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자신의 경력을 위해 제 승인을 필요로 하게 된 것입니다. 흥미롭네요. 수많은 회의에서 그가 저에게 했던 무시하는 말투를 그대로 돌려주며 제가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실 생각이죠? 최 이사가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내 프로젝트 관리 경험이 구현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저희는 이미 기존 방식보다 배포 시간을 40% 단축하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감사하네요. 그의 표정에 희망과 절박함이 뒤섞였습니다. 우리 둘 다 그의 현재 자리가 커리어의 막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초점은 혁신으로 이동했고 그의 부서는 자원과 주목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의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 일부는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가했던 것과 똑같은 거절을 경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제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변화가 목표였죠. 요청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투명하게 말씀드려야겠네요. 우리 본부는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아이디어는 연차가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습니다. 직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혁신 개발에 참여하고요. 그런 환경에 적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지. 최 이사가 너무 빨리 대답했습니다. 난 항상 새로운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했어. 저는 그의 역사 왜곡을 굳이 지적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원들과 논의해보고 결정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수진 씨를 만나 최 이사의 요청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진심으로 고민하는 거 아니지?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고민 중이야. 하지만 그가 생각하는 이유는 아냐.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가 우리 시스템 밑에서 일하면서 협력적인 혁신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매일 눈으로 보게 하는 것, 그게 거절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교훈이 될 거야. 수진 씨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디에 배치하게?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수질역과 최적화팀의 인원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언니 직속으로 말이야. 수진 씨의 눈이 커지며 제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나한테 보고하게 하겠다고? 그 사람이 테스트도 안 해보고 무시했던 바로 그 시스템 팀에? 정확해. 단, 언니가 괜찮다면. 그녀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정도 업무는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네. 일주일 후, 최 이사는 전출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석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로서 박수진 부본부장의 직속으로 여과 시스템 최적화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본부에서의 첫날, 저는 그가 협업적인 업무 공간을 둘러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닫힌 문과 위계적인 장식이 있던 개인 사무실은 사라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저조차도 탁 트인 공간의 책상에서 일했고 유리 파티션만이 공간을 구분하여 가시성과 접근성을 유지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동안 최 이사는 우리 본부의 운영 원칙을 배웠습니다. 편견을 막기 위해 아이디어는 익명으로 제출되어 1차 평가를 받습니다. 피드백은 건설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구현팀에는 모든 연차의 멤버가 포함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에 따라 공로가 정확하게 공유된다는 점입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그의 점진적인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증거보다는 경험에 호소하며 토론을 주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먹히지 않자 그는 말을 줄이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의 리더십 스타일은 지지적이면서도 기술적 엄격함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었기에 그는 적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보직 3개월 차, 최 이사는 배수 분포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가치 있는 통찰력을 내놓았습니다. 팀은 적절한 출처 표기와 함께 그의 제안을 반영했습니다. 이어진 본부 회의에서 수진 씨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의 기여를 강조했습니다. 실제 실력에 대한 진정한 인정은 그에게 깊은 영향을 준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했을 때 저는 최 이사가 늦게까지 남아 신입 엔지니어의 시뮬레이션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그들의 모습에서 위계 질서는 잊혀져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들의 공유된 기쁨은 사무실 건너편에서도 보였습니다. 최 이사가 퇴근하려 짐을 챙기다 저와 눈이 마주쳤고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할 말이 있네. 그가 어색하게 시작했습니다. 자네가 몇 달 전 말했던 연차가 아닌 실력으로 아이디어를 평가해야 한다는 말,
주니어들의 관점이 같이 있다는 말.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내가 틀렸고 미안하네. 저는 사과의 중요성을 깎아내리지 않기 위해 가볍게 넘기는 대신 고개를 끄덕여 받아들였습니다. 이 본부는 엔지니어링이 원래 그래야 하는 대로 돌아가는군. 그가 계속했습니다. 자리가 어디냐가 아니라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 기여하는 것 말이야. 그게 항상 목표였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엔지니어링은 자기 영역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출처가 어디든 최고의 솔루션을 찾는 거죠. 최 이사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가 돌아서 나갈 때 제가 그를 불렀습니다. 동부 지역을 위한 배수 수정한 말인데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더 발전시켜 보세요. 놀라움과 뿌듯함이 섞인 그의 표정은 제가 짐작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방어적인 태도 아래에는 의미 있게 기여하고 싶었지만 그 방법을 잊어버린 누군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 복수는 이걸 복수라고 부를 수 있다면 최 이사의 커리어를 망치거나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실력이 인정받고 직급과 상관없이 혁신이 꽃피우며 그가 한때 무시했던 접근 방식의 성공을 매일 마주해야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최 이사는 이제 수진 씨의 지휘 아래 성실히 일하며 한때 기여하기엔 너무 어리다고 여겼던 엔지니어들이 자신이 거절했던 혁신을 구현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의 일상은 이전에 얕잡아봤던 이들에게서 배우고 지위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기준에 따라 커리어를 다시 쌓는 것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만족감은 그가 추락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그 자체로 빛을 발하고 누구나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제대로 작동하는 엔지니어링 조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일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과소평가했다가 나중에 실수를 깨닫는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소란 피우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방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무시당하거나 간과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직접 맞서 싸우셨나요? 아니면 저처럼 더 은밀한 방법으로 가치를 증명하셨나요? 직장 내 정의가 실현되는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직장 생활의 역학관계, 전문적인 성장, 그리고 인맥이 아닌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는 짜릿함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최고의 복수가 요란한 대결이 아니라는 걸 들어야 할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고 내가 타협하는 대신 그들이 내 기준에 적응하게 만드는 것. 기억하세요. 진정한 힘은 직함이나 직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서 나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